CPB의 실행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차트 리뷰와 어떤 장비들의 이제 어떤 선택들이 중요하게 될 텐데, 이 퍼퓨전 관련돼서 서킷을 이제 구성하기 전에 이제 환자 차트를 확인을 해서 이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술 절차를 알아두어야 할, 이제 수술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이제 확보한 다음, 이 수술과 환자의 필요에 맞게 이제 적절한 장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절차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에올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든 뭐 마이트랄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든, 이런 어떤 수술 프로시저에 따라서 이제 캐놀레이션 자체가 좀 달라질 거고, 사용되는 캐놀라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오픈해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이제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상태를 환자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 차트, 환자를 이 셋업을 하기 전에 이제 환자 차트를 보고, 어떤 그 차트를 가지고 그 차트에 다 그 환자에 대한 어떤 이 심폐기를 운영을 하면서 이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환자의 필요에 맞게 이제 적절한 장비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뭐 장비의 경우에는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이제 서킷과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일회성 서킷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어덜트 이제 심장 수술에서는 이제 어떤 규격화된 서킷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센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페디아트릭의 경우에는 이제 어덜트보다 더 작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체중과 이제 키에 따라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BSA를 구하게 되고, 이 바디 서페이스 에리어에 이제 카디악 인덱스를 곱해서 이제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고, 이 카디악 아웃풋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되는 회로도 다 마찬가지로, 일회용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게 이 회로들을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소라식 에올타 수술과 같이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드물게 이 환자의 수술 절차에 맞게 서킷을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랩트 바이패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파샬 CPB를 이용한 뭐 소라식 에올타의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회로가 좀 이제 절차에 맞게 그 바뀔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직접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세팅에서는 이제 뭐 스테인리스 스틸 커넥터나 이제 석션 팁과 같이 이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도 있습니다. 이거 다들 뭐저 필드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이 재사용되는 물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실제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일단 캐뉼라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재사용을 하지 않고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CPB 콘솔이나 이제 히터 쿨러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장비들은 이 매 케이스가 끝나면 이제 청소를 해야 하고,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가 뭐 중간에 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다던가 이러는 경우에는 이 환자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무균 상태의 패킹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패킹이 어디가 찢어져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님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퍼퓨셔니스트는 이제 어떤 간호사와 이제 마취가 환자 수술을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서킷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 몇몇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서킷에 이제 응급 수술을 대비를 해서 이제 항상 조립이 이제 어떤 클린 존에다가 이제 항상 조립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플루이드로 프라이밍 하기 전까지, 이제 드라이 세팅까지만 이제 그 세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응급 상황에서는 바로 그 설치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서는 바로 그 프라이밍을 해서 이제 환자한테 빨리 최대한 그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서 이 환자의 메타볼리즘 이런 거를 그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셋업하는 시간을 줄여서 항상 조립을 해놓습니다. 해놓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술이 많이 없다거나 케이스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병원에서는 실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에크모의 경우에도
뭐 드라이 세팅이나 뭐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균이 안 나온다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래서 이제 드라이 세팅이라던가 아니면 프라이밍을 하던 해서 계속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병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많지 않은 병원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고, 이런 서킷은 각각의 포트와 벤트가 막아져서 이제 블러드와 표면 접촉에 대해서 이제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를 이제 시큐어 에리어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들은 이제 이런 포트라던가 이런 어떤 이렇게 열려 있는 벤팅이 되는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고, 이제 블러드와 표면 접촉에 대해서 이제 멸균 상태를 유지해서 이를 이제 어떤 안전한 곳에 이제 위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이제 CPV 서킷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규 스케줄에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 미리 만들어진 CPV 서킷은 이제 응급 상황에서 이제 빨리 이제 프라이밍을 할 수 있고, 그 서킷을 셋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한테는 확실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PV 서킷을 조립하는 순서는 이제 퍼피셔니스트마다 이제 다양한데, 이 응급을 위한 이제 서킷에 필요한 구성물은 이제 동일을 합니다. 이 서킷을 이제 조립하는 순서도 그 센터마다 다르고, 대부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규칙에 맞게, 그 순서에 맞게, 어떤 응급 상황에 맞게 이제 셋업하는 순서도 이제 바뀌어서 최대한 그 환자한테 어떻게 빨리 최선한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셋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할 겁니다. 옥시네이터, 이제 아트리알 필터, 그다음에 익스터널 카디오토미 이제 리저버, 그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 헤드, 카디플레지아 딜리버리 셋, 이제 헤모 컨센트레이션을 위한 이제 필터 등이 여러 가지 이런 셋업에 이제 포함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같이 이제 포함돼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체외 순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회용 제품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된 구성품은 이제 미리 잘려지고 이제 연결된 채로 어떤 규격화된 튜빙 팩에 쌓여서 이제 멸균 소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센터마다 어떤 상황에 맞게 다 이제 규격화돼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튜빙 팩을 열어서 이제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멸균 소독이 돼서 나오고, 이 튜빙과 구성물은 이제 조립을 쉽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고, 이 조립 시 튜빙을 자를 경우 이제 멸균된 가위나 이제 블레이드를 이용을 이제 해야 합니다. 네, CPV 이제 콘솔에 일단 끼워졌다면 이제 힛 익체인저와 이제 카디플레지아 딜리버리 이제 시스템에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흘려보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기능을 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밍 과정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프라이밍 과정에서 이제 회로대, 튜빙이라던가 그다음에 옥시네이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회로대에 이제 공기로 차여져 있는 부분을 이 프라이밍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그 회로에 이제 공기를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공기 제거의 목적도 있지만, 그 각각 연결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릭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이 플로우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후 구성물을 잘 결합되어 있는지, 이제 혈액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서 이제 물이 새지 않는지를 이제 항상 관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리익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수술 전에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수술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꼭 이제 프라이밍 과정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서킷 안에 이제 룸에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100% 이산화탄소로 플러싱을 이제 에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싱을 하기도 하는데, 이 대부분 안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외국에서는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100% 이산화탄소를 플러싱 하지는 않고, 이 방법은 아트리알 필터와 이제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를 이제 프라이밍을 할 때 이 사용되는 이산화탄소가 이 룸 에어 이제 내에 있는 질소보다 약 30배 정도 더 용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플루이드로 프라이밍을 할 때 이제 서킷의 에어 버블을
이 제거를 이제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제 CO2를 사용을 해서 그런 마이크로 버블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이제 실제 수술 필드에서도 이 수술 필드에서도 이제 CO2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 계속 수술 주변에 CO2를 이제 계속 그 공급을 하고, 그 이제 그 필드 내에서 이제 CO2가 이제 찰 수 있게 이제 공급을 해서 이제 심장 내에 이제 마이크로 에어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CPB에 관련된 실행 관련돼서 조립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